네, 한 주간 지역의 화제가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슈투데이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선택적 지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선택적 지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선택적 지각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필수 지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필수 지각과 더 관련이 깊죠. 네, 그렇습니다. 네. 4년 전 천안함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요, 천안함 용사 추모 4주기를 하루 앞두고 당신들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용사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이명현 청장과 충남기계공고 박희규 교무주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어느덧 4주기를 맞았습니다. 네. 정확히 2010년 3월이죠. 3월 20일. 예, 너무나 네.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많은 예. 국민들이 좀 당황도 많이 했었고요. 놀랐죠. 많이 그렇습니다. 놀랐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예, 먼저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산한 우리 천안함 46용사와 네. 고 한주호 준이 영전에 상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우리 천안함 피격 사건은 4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네.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을 우리 북한의 어뢰정이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침몰된 사건입니다. 당시 천안함에는 우리 해군 장병 104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40명이 사망하고 6명은 끝내 실종되는 등 모두 46명이 전사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서 가슴이 또 뭉클해지는데요. 그때 상황이 국민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예. 모두가 다 네.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침몰된 선체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생존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조 작업을 지켜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구조 작업에는 우리 해군 UDT 대원들이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네. 그렇죠. 그때 한주호 준이는 자신의 안위도 돌보지 않고 해군 장병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조 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순국하는 사건도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이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더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다시는 또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또 천안함 용사 중에 우리 지역 출신 용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 임재엽 중사인데요. 이 박희규 선생님께서 고 임재엽 중사의 또 담임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소식 듣고 굉장히 놀라셨죠? 예, 예.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는 네. 너무 큰 충격적 사건이라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동명이인인가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많이 놀랐고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에 와서 자료도 찾아보고 수소문도 해봤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때 주위에 많은 분들도 같이 안타까워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이 고 임재엽 중사가 굉장히 성실하고 굳은 일도 다 도맡아서 하는 군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걸 보면 학창 시절에도 꽤 좋은 학생이었나 봐요. 네. 어떤 함께 하셨던 추억 뭐 이런 거 네. 있을까요?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한마디로 그 책임감이 좀 강하고 네. 그분 간의 그 신망이 매우 두터운 학생이었습니다. 그 언젠가 그 시험 기간 중이었을 텐데 네. 그 학생들이 이제 귀가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교실을 청소 상태를 둘러보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교실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학생들을 참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임재엽 군이 네. 그 쓰레기통을 들고 들어오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황을 보니까 원래 그 학생들이 그 시험 기간이면 청소가 좀 미진합니다. 네. 예, 그런데 본인이 당번이다 보니까 혼자 남아서 아. 예, 그 뒷정리며 쓰레기통 비우는 일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날 제가 훈화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 외에도 보면 늘 그 희생과 봉사 정신이 좀 남다른 그런 학생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이 이런 에피소드를 기억하실 만큼 기억에 남고 또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국민분들의 많은 추모 열기에 사이버 추모관도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내일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가족과 당시 승조원,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군 장병과 시민, 학생 등 4천여 명 정도를 모시고 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중앙추모식을 갖게 됩니다. 중앙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설치해 놨는데요. 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보시면은 천안함 4주기 추모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아, 쉽게 찾을 수 예, 있겠네요. 예. 네.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그걸 클릭하게 되시면은 네네. 국화 한 송이 헌화하고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 예, 네. 네티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추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정말- 뭐 거리가 있어서 뭐 그 장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사이버 공간에서라도 그 추모에 네. 열기를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매해 전국 각지에서 이 네네.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천안함 용사들과 그리고 고 한주호 준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신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중앙 추모식 외에도 그 사건 현장인 백령도에서는 해군본부하고 또 천안함 재단 주관이 돼가지고 네. 위령탑 참배를 하고 또 해상에서 또 해상 위령제도 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안함 유가족과 백령도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평화음악제도 개최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별로 추모 행사, 안보 사진전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그 대전 충청 지역은 옛날부터 충절의 고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천안함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도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대전 지역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이제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충남대학교에서 호국정신과 애국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네. 학술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토요일이었는데요. 네. 그날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는데 그날은 이제 천안함 용사를 추모하는 단축 마라톤 대회하고 현충원 경내 추모 걷기 대회를 대전 시민 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밖에도 우리 시민과 학생 등이 46용사와 한주호 준이를 기른 뜻에서 4만 7천여 명을 4만 7천여 개의 그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엽서를 천안함 묘역 주변에 지금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 뭐 이제 현수막 설치라든가 순회 사진전이라든가 또 각 학교별로 현충원도 참배하고 자체 추모식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 임재엽 중사의 모교에서 흉상 제막식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흉상 제막식을 하는데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뭐 교직원들도 다 참여를 해서 이 동상을 세웠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본교 총동문회에서 그 지난해 8월경 그 고 임재엽 중사의 그 뜻을 되새기고 천안함 46분 용사들의 그런 뜻도 함께 되새기기 위해서 흉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자 그 본교 38회 졸업생인 고인을 위해 가지고 동문회가 중심이 돼서 동문들 그리고 교직원, 재학생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금 모금에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학생들에게는 고 임재엽 중사의 흉상이 건립이 되면서 그 선배 숭고한 그런 호국혼이 서려 있는 교정을 갖게 되었고요. 교육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좀 더 투철한 그런 그 안보 의식, 호국 정신, 국가관 이런 거를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흉상 자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또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제작된 흉상이 천안함의 일부로 제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고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그 천안함 기관실에 배수 파이프가 일부 녹아져 있습니다. 네네. 천안함과 그 46분 용사의 혼이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천안함 선체 번호가 PCC 772를 상기하는 네. 그 77.2g의 중량만큼 그 넣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의미 있는 흉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26일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이 추모 행사에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이의 영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남편, 형제를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애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국민들의 관심과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게 또 안타깝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이제 천안함 용사들은 놓아주더라도 천안함의 교훈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안함 피격 4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용사들은 보내주더라도 그 교훈만큼은 저희 가슴에 꼭 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